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 교육자치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는 분들 여러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이름은 물론 다양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혁신학교는 학교 문화, 교육 과정,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또 다양한 전담 연구 등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삶의 만족도, 그 다음에 진도 진학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혁신학교가 모든 학교로 확단되는 데는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또 그렇게 양적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일부 학교는 무의미한 혁신학교 아니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 나온 바 있습니다. 학교 발전은 결국은 학교 문화의 혁신, 또 교육과정의 혁신,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혁신학교 발전 방안, 혁신학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오셨던 교육감님의 경험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즌 1, 혁신교육의 시즌 1과 혁신교육의 시즌 2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혁신교육 시즌 1의 가장 주요한 어떤 정책이자 사업을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시즌 1의 어떤 혁신학교의 동력, 혁신교육지구의 동력이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의 어떤 변화 속에서 또 그걸 넘는 어떤 뭐 디지털 AI 시대라는 어떤 구조적 변화 이런 속에서 일정하게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전환적 뭐 위기라고까지는 좀 전환적 도전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을 말하자면 성장시키는 그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을 향한 저는 선도 부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만든 공교육 정상화와 발전의 모델 학교, 선도 학교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했고 저는 이것은 보통 이제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교육개혁 운동이 있다면 저는 세계 최고의 것이다. 왜냐? 다른 데의 교육 혁신 운동은 사실 이론적으로나 뭐 이런 그런 정당화는 잘 돼 있지만 한국의 혁신학교는 수천수만의 현장 교사와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함께 벌인 대중적 운동입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대중적인 운동이고 그 원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죠. 과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민주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로 바꿔내고 미래 학교로 바꿔내는 일련에 이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위기가 있고 실패의 위기가 있다. 저는 성공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실패의 위기는 아닌 거죠. 성공을 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이라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성취되면 말하자면 성취에 따른 변화, 조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마저도 대한민국처럼 높은 기대 수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는 그것은 콜하고 그건 된 거고 다음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어느 지점들이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성찰적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전환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티나이즈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는 면이 있고 뭐 열정도 조금 소각되는 열정도 된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소진됐다고 할 때는 혁신학교의 그 능동적인 주체를 또 일정하게 소진되어 있는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입시제도라든가 학벌 이런 제도가 그 혁신학교의 열정을 제약하고 있죠. 왜곡시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쇄신된 약화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 혁신학교 시즌2를 생각하고
그걸 보강하고 만들어 가려는 그런 창조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게 아닌 겁니다. 시즌 1의 성공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것 중에서 새로운 시즌 2의 조건 위에서 더 확장하고 강화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던 것 새롭게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적 도전이 있으면 그 속에 그것과 대면하면서 말하자면 혁신 교육, 혁신학교의 그런 실천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교육팀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건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 독서 토론 교육입니다. 논리적 사고력, 책을 읽고 활발히 토론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말도 잘해. 토커티브 하죠. 말도 잘하고 저는 이게 혁신학교 일기에 상당히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AI 시대에 대폭 강화시키면 될 거예요. 더구나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이걸 혁신교육집에서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 교실에서 그 과목을 할 때만 하시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장 수업이 안 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생태 감수성과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감수성을 기르고 실제 생활 속에서 작은 친환경적 실천을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걸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마을 속에서 함께 하는 때 이게 생활화되고 몸에 이렇게 내조화되는 어느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지금 두 가지를 드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새로운 시즌2의 콘텐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교육청만 쳐다보지 말고.